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투쟁하는 모습, 단식하는 모습을 항상 카톡에 올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제 딸이 SNS를 통해서 진주어른 폐업에 대한 이제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또 그런 부분에서 지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게 진주가 좀 지역사회다 보니까 진짜 한 건너에 다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압박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도 지금 많이 못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나가고 싶어도 남편하고 니 나가면 이혼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못 나오고, 진짜 나오고 싶은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이 투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좀 저희 남편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약간 그렇게 약간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첫 직장이었고 이 직장이 어쨌든 해야만 저희가 이제 지켜야 되는 일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 그런 확신을 심어주니까 지금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저희 딸도 지지를 많이 해줍니다. 제 딸이 며칠 전에는 카톡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밤에 못 간다. 병원 지킴이 좋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못 가니까 그 남편도 밥을 혼자서 잘 해먹고 직장에 나가라. 제가 이런 카톡을 올렸더니 저희 딸이 엄마는 참 멋있는 사람, 이렇게 요즘 애들은 사람도 이렇게 안 적더라고 사람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카톡에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전국에서 진짜 저희를 지지해준 젊은 층부터 노인층까지 많은데 저희가 이 싸움을 끝내면 안 되겠다. 나 혼자만이라도 이 싸움을 어쨌든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어제 내려왔다 제가 따뜻한 밥을 한 그릇 해가지고 먹이고 오늘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올라가면서 제보고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힘내서 좀 열심히 해. 이렇게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여기서 멋있는 사람이 되느냐, 진짜 비겁한 사람이 되느냐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것만 끝까지 가져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이 속에서 진짜 지금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 와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기능지 국어볼 세탁원으로 근무하는 곽은자입니다. 이전하기 전에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넓은 데로 새 건물에 이사하면은 너무 참 좋겠다. 저쪽에 건물이 있을 때는 비가 오면은 이제 세탁실이라 보니까는 물이 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물 펀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 건물에서 근무하면은 참 좋겠다. 그럴 일은 없겠다 하고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해에 6월달에 앞에 계신 분이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뒤로 제 혼자서 근무를 하면서 공익 보충요원을 추가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재작년까지 제가 하루 휴가를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병상이 늘어나고 일을 하면서 일은 늘어나면서 한 사람 갖고는 충분히 안 되는데 제가 인력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그만 병원이 잘 되면은 언제든지 넣어주겠다. 노인병도 오픈하면은 충원을 시켜주겠다. 이런 말만 하고 계속 믿고 내 하나 좀 희생하면은 얼마든지 병원이 좀 정상화되겠지,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일해왔는데 결국은 작년에도 또 공익요원을 한 명 더 추가를 시켜주면서 작년에 처음 여름 휴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2월달에 개업이라는 발표를 하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열심히 내가 일한 게 흑사가 된 게 아닌가. 내 하나 희생하면은 정말로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믿고 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서글프고 너무 이 사학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에 말하는 한마디가 저희 미수를 꽂았고 너무 우리를 왜곡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고 월급을 못 받는 제 월급이 평균이면 해봐야 1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귀족 노조라니 우리 월급 밀리는 걸 갖다가 저축이라 생각하고 산다. 마이너스 7%짜리 쓰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그게 저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7%짜리 저축도 있으니까 나 그래 따지고 싶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면은 내 자식들한테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내 아는 지인들한테도 왜 나갔냐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끝까지 싸운다. 홍준표가 내려오든지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는 난 끝까지 나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저희 더 이상 뭐 나가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열심히 해왔다고 이제 자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저를 믿고 주고 그래서 내년에 뭐 선거를 하든지 간에 저는 홍준표가 우리한테 사과할 때까지는 그거 끝까지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최유영 간호사입니다. 저는 13년 동안 일하면서 노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노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님이 폐업을 발표하고 난 후에 저희를 기존 강성노조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언론과 매체에서는 저희를 질타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환자 실태 조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7년, 8년 정말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입원한 게 아닙니다. 원해서 아픈 것도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병원 신세가 오래되다 보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너희 노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질타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 그분들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보호자분이 손을 잡으면서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꼭 우리 다시 어려움을 풀려달라고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것도 노조일도 하지도 않았고 파업이라는 것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진짜 부끄러운 거는 불의를 극복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저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진주의료원에서 결혼도 해왔고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저희 큰딸은 7살이 되는데요. 저는 집에 가서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이런 사회가 있다는 거, 이렇게 권력이 남용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이 감기로 힘들어할 때 엄마 홍준표가 내 감기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부를 저희 딸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원에 18년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문진옥 간호사입니다. 저는 저희 병원, 저는 의료원이 제 가구고 제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폐원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고 폐고 통지서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참담했습니다. 과연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지각도 결근도 열심히 일한 데밖에 없는데 참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다 되지도 않았는데 어저께 월급 맹세서도 없이 퇴직금 맹세서도 없이 통장에 돈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또 이번에는 근로관계가 다 끝났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정말 절차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통보, 과연 이게 무엇인가? 내가 민주주의에 사는 게 아니고 북한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간호사이기 전에 애 3명의 엄마이고 다 엄마들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 어떻게 키울 건지 정말 이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상남도를 떠나자고 홍준표 또 될 것 같다고. 이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으면 뭐합니까? 도지사가 권력 있고 정의가 없는데 이 정의가 없는 데서 애가 키우면 권력을 먼저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도덕책에서 사회책에서 배운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병원에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홍준표도 알고 감사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76개 항목 중에서 73개가 그 사람과 또 공무원이 잘못한 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저렇게 또 일용직으로 해서 맹퇴 대상도 안 되는데 어거지를 써서 맹퇴를 해서 정말 저는 멘붕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저도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고.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이 투쟁을 통해서 제 의식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권력이 어떻는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말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방규원 실장님의 교육을 들었습니다. 제가 눈에 반짝 띄는 게 정말 교육을 통해서 영리병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있을 때 영리병원 저지, 그 영리병원 저지 그냥 하면 될 건데 그 깊이까지 알 생각을 안 했고요. 부끄럽고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는 제가 지금 공공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을 지키는 데서 시작을 해서 길게는 영리병원 저지까지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